저희가 지난 감정동사 1에서 4개의 질문을 통해서 감정동사의 속성을 알아보았습니다. 오늘은 예문을 들여다보고 그 예문들을 통해서 감정동사의 속성을 조금 더 단단하게 다져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감정동사는 일반적으로 수동태를 만들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자, 오늘 이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들이라면 반드시 여기서 감정동사 1편을 먼저 보시고 다시 이 영상을 시청해 주셔야 됩니다. 자, 감정동사가 수동태를 만들지 못하는 이유는 감정동사의 감정은 일방적인 경우가 일반적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을 좋아하게 되면 그 사물이나 사물이 나를 좋아하는지 그렇지 못한지를 알 수도 없고 또 내가 좋아했던 흔적, 목적, 즉 동사의 타겟이 되는 곳에 남질 않죠. 그래서 I like pizza라고 한다면 pizza is liked by me 라는 문장은 너무 어색한 문장이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 속성, pizza is liked by me를 표현하기 위해서 conversive라는 것이 탄생하게 되죠. 자, 문장들을 보면서 감정 동사의 수동태를 conversive를 통해서 어떻게 활용해야 되는지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자, 이러면 앞 영상에서 첫 번째, 두 번째 속성을 한꺼번에 연습할 수 있게 되겠죠? I like pizza. 이거는 pizza is liked by me 처럼 수동태가 어색하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pizza pleases me. 피자가 나를 즐겁게 해주었다는 식으로 pleases를 써서 주어와 목적어를 바꿀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동사들을 conversive라고 해서 원어민들이 가장 대표적으로 쓰는 conversive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most common pairs라고 해서 이 4개는 워낙 빈번하니까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자, admire에 해당하는 conversive들입니다. 자, 다음은 enjoy에 해당하는 conversive들입니다. 다음은 fear에 해당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like죠. 자, 여기서 보면은 각 감정 동사들에 해당하는 conversive들이 많죠. 이 이유는 자, admire를 한번 보죠. 만약에 대화를 하는 중에 I admire him. 나는 그에게 감탄을 한 거잖아요. 이걸 수동태로 바꾸면 어색하니까 conversives를 동원해야겠죠? 그런데 conversives를 동원을 할 때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좋아하는 일반인이면 he charms me. 그가 아주 매력적이어서 내가 감탄하게 된 거잖아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일반인이 아니라 스포츠스타다. 이러면 조금 뉘앙스가 달라집니다. 내가 왜 그 사람을 감탄하거나 존경하게 되죠? 그 스포츠스타의 플레이가 나를 즐겁게 또 흥분시켜주는 것 때문이라면 he excites me가 되겠죠. 그래서 이 conversives는 이 대화의 맥락 속에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고정이 되는 게 아닙니다. 다만 이 conversives를 다 외우면 정말 표현력이 좋아지겠지만 이게 사실 쉽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영어를 잘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걸 다 외우고 이거에 맞는 문장들을 찾아서 자기 표현으로 만들면 너무 좋겠죠. 다만 그러지 못하신 분들도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것만큼 꼭 외워두세요. 자, admire는 impress, 아주 대표적인 연결입니다. enjoy는 delight, fear는 frighten, 마지막으로 like는 please입니다. 자, 이 정도만 해도 대부분의 표현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처음 conversives를 접하는 분들은 이 4개 반드시 외워두셔야 됩니다. 이 conversives를 마치면서 대표적인 예문들을 한번 보고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I still admire my father's belief that money was not important. 이걸 바꾸면 My father's belief that money was not important impressed me. 자, 돈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아버지의 믿음을 존경했다. 돈이 중요하지 않다라는 아버지의 믿음이 큰 깨달음을 주었다. 이 정도로 해석하면 되겠죠? 자, 다음은 enjoy입니다. She enjoyed her company in the park. 이걸 또 바꾸면 Her company in the park delighted her. 공원에서 함께하는 것을 즐겼다. 공원에서 함께하는 것이 그녀를 즐겁게 했다. 이렇게 되겠죠. 다음은 fear입니다. My children fear thunderstorms. Thunderstorms frighten my children. 같은 뜻이죠. 아이들이 천둥 치는 것을 무서워한다. 자, 천둥 치는 것이 우리 아이들을 무섭게 한다. 자, 마지막입니다. Mr. Lee likes a good glass of champagne. 이걸 또 바꾸면 A good glass of champagne pleases Mr. Lee. Mr. Lee는 좋은 등급의 샴페인을 좋아한다. 좋은 등급의 샴페인은 미스터 리를 기쁘게 한다. 여러분, 이제 conversives, 이제 사용하실 수 있겠죠? 세 번째 속성은 진행형입니다. 감정동사라고 하는 것은 상태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진행형을 쓰면 어색합니다. 그런데 어떤 단어들에 대해서는 진행형을 쓸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이렇게 진행형을 쓰게 되면 물리적인 느낌이 듭니다. 진행이라는 것은 뭔가요? 프로세스죠. 프로세스가 된다는 것은 감정의 물리적 진행으로 바뀌는 효과가 생깁니다. 자, I will loving skiing. 이것과 I'll be loving skiing. 이걸 보면은 앞에 것은 그냥 스키 타는 것을 좋아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I'll be loving skiing이라고 하면
스키를 탈 때 뭐 배우기도 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과정이 있잖아요. 즉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 과정 전체가 느껴지는 느낌이 있습니다. 그래서 뉘앙스가 다른 겁니다. 자, 여기서 조금 더 나가볼까요? 스킹 대신에 사람을 넣어보죠. You. I'll be loving you. 뭐 이런다면 앞으로 그 사람을 사랑해가면서 뭐 함께하는 그 모든 과정을 사랑하겠다는 느낌이 뭐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시적인 느낌이 들죠. 이것을 poetic effect라고 하는데, 자, 이런 표현들은 뭐 노래 가사나 시에서 많이 쓰입니다. 그리고 이런 감정의 프로세스의 과정은 일상대화에서 쓰이는 경우가 있는데요. 대부분 디자이어 계통 동사에서 일어납니다. 대표적인 예문은 이미 앞 영상에서 보여드렸던 예문 정도면 충분할 듯합니다. 그렇게 많이 쓰이는 것은 아니니까요. What were you wanting? 당신은 무엇을 원했나요? I was hoping you would give me some advice. 내게 조언을 해주길 바랬습니다. 자, desire라고 하는 것은 욕망인데, 욕망은 어떻게 보면 욕심과도 일맥상통하죠. 그래서 want나 hope를 일정 기간 동안만 뭐 진행형으로 쓰게 되면은 그 욕망의 느낌이 이때만 이런 마음이 든 것 같은 효과를 줍니다. 필요 때문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좀 폴라이트한 느낌, 뭐 겸양적인 느낌이 드는 겁니다. 앞으로 누가 이렇게 뭐 want나 hope를 진행형으로 쓰면 좀 폴라이트하게 이야기하는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네 번째, 감정동사의 목적어로 동사 활용을 쓰게 될 때 ing와 투부정사 중 어떤 것을 써야 할까요? 자, 기본적으로 두 개 다 모두 쓸 수 있다고 했죠. 감정동사라고 해서 둘 중 하나만 쓰는 것은 아닙니다. 자, 이것은 감정동사의 문제가 아니라 투부정사와 분사의 속성의 문제입니다. 투부정사는 관념적이고 분사는 사실적이죠. 투부정사는 미래적이고 분사는 현실적입니다. 그래서 I like to learn English는 뭐뭐 하고 싶다, 영어를 배우고 싶다라는 뜻이 됩니다. 반면에 I like learning English는 영어를 배우는 것을 좋아한다라는 뜻이 됩니다. 구별되죠. 그런데 사실 여러분들이 like 다음에 learning과 같이 동명사를 쓰는 것을 잘 보지 못하셨을 겁니다. 그 이유는 미국 영어 때문입니다. 미국 영어는 동명사를 잘 안 쓰고 투부정사를 많이 쓰죠. 이것은 어쩌면 당연할 수 있습니다. 자, 영어 배우는 것을 좋아하는 것과 또 영어를 배우고 싶다, 이게 대화 속에서 큰 차이가 있을까요? 뭐 없죠. 그래서 미국에서는 이 감정동사 다음에 투부정사를 뭐 많이 쓰고 즐겨 쓰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 좀만 더 들어가 보죠. 우리가 동사들 중에서 ing를 쓰는 동사,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 이걸 구별하는 게 좀 어렵죠. 또 이런 것들이 시험에 잘 나온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감정동사라니까 감정동사를 한번 정리를 해보죠. 보통 두 개 다 써도 됩니다만, 그런데 여러분들이 잘하는 동사 중에 enjoy라는 감정동사, 자, 이거는 미국 영어를 하더라도 ing만 쓴다고 하죠. 왜 그럴까요? 감정동사는 기본적으로 상태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enjoy는 즐기는 거죠. 즐긴다는 것은 상태라기보다는 액션에 가깝습니다. 이렇게 감정이긴 하지만 액티비티가 강한 동사를 factivity라고 하는데 사실적 동사라는 겁니다. 사실적 동사라면 뭐랑 어울릴까요? 네, 사실적 표현이랑 어울리겠죠. 그래서 ing형이 오는 것이 너무나도 당연합니다. 투부정사를 써버리면 관념이 되어버리잖아요. 자, 감정동사를 시작으로 곧 투부정사만 쓰는 동사, ing만 쓰는 동사 구분하는 것도 앞으로 함께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 어떠셨나요? 동사가 동사지 뭐 그렇게 특별하게 구별할 거 있는가? 라는 분들도 계실 것입니다. 저 또한 예전에 동사 공부를 하면서 이렇게 따로 구별하면서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영어 공부를 할 때 틀을 만드는 것이 참 중요함을 느끼게 되니까 영어 실력이 많이 늘더라고요. 틀을 잘 만들고 그 틀 안에 잘 쌓아 올리면 영어는 단단해집니다. 물론 언젠가 반드시 이 틀도 깨고 나와야 합니다. 언어는 자유로워야 하니까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세요. Thanks for watching. Bye.